예, 발표할 내용은 그 인구 감소 및 구조 변화, 그 두 번째가 농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세 번째가 지방 소멸의 사회경제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및 구조 변화입니다.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 전국적인 거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긴 설명 안 해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출산율이 2020년에 0.83명, 그리고 아마 올해는 한 0.8명까지 떨어질 거라 예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가 1971년에 102만 명에서 정점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2020년 작년에는 27만 명으로서 거의 4분의 1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농촌 도시를 보면 특히 농촌 인구를 보면 이 출생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 데드크로스 발생이 시작했는데 농촌은 한 20년 전인 2000년부터 데드크로스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생보다도 사망이 더 많다 보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망의 자 수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이 농촌에는 20년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 도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이 2029년부터는 이제는 다운사이징, 이 전국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에서 많은 인구가 감소했지만 사실은 전국 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드크로스 시점을 지나서 약 한 9년 동안에 걸쳐서 약간 사회적 증가,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 유입 이런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이 정점 이런 식으로는 딜레이 되지만 그래도 그 시기도 한 9년만 지나면 우리가 인구 정점에 도달해서 이 한국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이 시기가 도달했습니다. 유선 인구는 1971년부터 이미 감소를 시작했고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사망한 시점 이르는 한 2051년 정도부터 감소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를 주로 우리가 1955년생에서 1974년생까지 약 20개의 연령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구조가 이제 극히 고령화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총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생산하는 인구 비율은 이제 파란선인데 이 파란선 생산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하는 인구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있고, 유소년 인구 비율은 옛날부터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 노인 인구 비율은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100년 정도 되면 노인 인구가 거의 60% 정도 이르는 어떤 그런 시기가 도달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고령화 수준을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 일본이 한 거의 30%대 이루고 있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막 20%를 갖다가 일단은 초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5%를 초과했기 때문에 아직은 유럽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있지만, 현재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향후 한 20년에 거쳐서 차례대로 이 많은 국가들과 고령화 수준을 갖다가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040년이 지나면 우리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갖다가 추월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국가로서 일단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 인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농촌 인구는 일단 군적 인구를 갖다가 일단은 약간은 제가 통계적으로 일단은 좀 집계를 해서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촌군 인구는 사실 2005년 이후에 보면 그 감소폭이 아주 완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농촌에서 인구 감소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냐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제는 농촌에서 이미 도시로 빠져나간 인구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빠져나갈 인구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구 감소가 속도가 둔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역으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일부 군 지역에 또 충청권에 있는 일부 군 지역에 보면 읍지역 같은 데가 여러 가지 이 산단이라든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농촌의 인구 감소가 약간 그 감소세가 둔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도시 인구는 뭐 우리가 교육, 고용, 문화, 보건의료, 인프라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도시 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이외 지역 인구를 초과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어떤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특히 2020년, 2021년을 전후로 해서 상당하게 많은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드크로스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기 시작했고, 고령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이제부터 받기 시작해서 향후 20년 동안에 아주 빠르게 진행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어떤 그런 시프트 어떤 그런 표로 흐름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20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속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 이런 속도로 아주 급게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2017년에 정선군을 대상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한 개의 면을 가지고 2060년까지 추계돼 본 인구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2017년만 되더라도 약간 그 면 지역이 인구 피라미드 같은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40년, 2060년이 되면 뭐 특히 2060년 그림을 보면 이게 뭐 인구 구조인지 인구 피라미드인지 모를 정도로 형상이 거의 파괴화돼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특히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단위로 보면서는 인구의 어떤 소멸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뭐 이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인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일단 구조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개 도의 인구를 보면 보시면 8개 이 강원도 등 그 경기도를 빼고는 나머지 8개도 인구를 보면 197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를 갖다가 이 기초 시군 단위로 보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인구 감소 군 지역을 보면 이 전체 82군 중에서 67곳, 83%가 지난 5년 동안에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대부분 군들이 지난 5년 동안에도 빠르게 인구를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 지역도 뭐 만만치 않지만 시 지역 같은 경우도 78개 시 중에서 약 47% 감소를 해서 전국적으로 구 단위 뺀 105개 시군 중에서 66%였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의 어떤 이 다운사이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농촌군의 인구를 전망을 해보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보시면 82곳 농촌군 중에서 2만 명 이하인 지역을 보면 2000년에는 한 5곳에 불과했습니다만은 2020년에는 18개 군, 그 다음에 2040년에는 33개군으로서 전체 군 중에서 40% 정도가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는, 쉽게 말해 인구 희소 지역으로 빠르게 이 인구 감소가 진행됨으로써 특히 군 안에서도 보면 면 단위, 리 단위 지역은
쉽게 말하면 주민 소멸이라든가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인구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런 이런 지방 소멸, 특히 농촌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인구 소멸의 어떤 사회경제 영향을 좀 보면, 일단은 농업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를 갖다 들 수 있습니다. 전국의 농가 인구가 2010년에 306만 명인데 2020년에 약 100만 명 정도 줄어든 231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한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에 238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아주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촌 인구 감소에다가 농림업 종사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런 감소폭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노동력을 보면 전 산업종에서 농업 농립업직 비율이 2013년에 12.5%였었는데 2021년에 10%로 이 감소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농림업직 비율은 40%에서 35% 감소를 해서, 사실은 농촌 인구도 감소를 하지만 전 산업 중에서 농림업종에 종사하는 인구들의 비율도 아주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농림업직 인력을 보면 2018년에서 2028년에 그 10년 동안의 그 고용노동부에서 예측한 그 예측치를 보면 농림업직 인력들이 2018년에서 2028년 10년 동안에 걸쳐서 134만 명에서 112만 명으로 감소하는 어떤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농업 노동력 감소도 있지만 이 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예상입니다. 보시면 현재 이 그래프에 보시면 2010년에 보면 농업 지역에 있는 거기 농촌 지역의 어떤 고령화가 한 35% 정도 수준인데 2020년에는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농촌 지역의 어떤 고령화 비율, 고령화 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이 표에 보시면 고령화도 이 동일한 고령화가 아니라 노인구의 고령화, 우리가 디 올드스트 올드라고 해서 특히 노인 중에서도 후기 고령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한 거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업 노동력을 갖다가 상당 부분을 갖다가 노년층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 농업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던 노인들조차도 상당수 연령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의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농촌의 고령지체 비율이 우리가 2013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 보면 23.1%에서 28.6%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농업에서 농촌 인구 중에서 특히 이 젊은층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 고령자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아까 그런 농업 비율 중에서도 특히 후기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농업 노동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인구 감소가 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내수를 갖다 위축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또는 시장들, 이런 여러 가지 이 생활 필수적인 어떤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많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많은 생활 SOC가 일단은 폐쇄가 되고, 거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인구 유출되고, 또 인구 유출되다 보니까 내수시장의 감소, 이런 인프라 붕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순환적 고리로 돌아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전반적으로 이 농촌의 인구의 어떤 그런 이 소멸 가속화가 이 나선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인구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이 기초생활 인프라가 운영이 곤란해서 비효율성이 증가하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적자가 발생하거나 인프라 유지 보수가 곤란하고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서비스 공급이 감소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기관이 폐쇄됨에 따라서 농촌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건강 돌봄 유지 곤란이 어려워서 궁극적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지경에 처할 거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평소에 살고 있는 편안한 곳에서 오래 나이가 들고 싶어하는 욕구, 쉽게 말하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있는데 이런 욕구 실현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농촌에 있는 노인들도 병약해지면 도시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이라든가 상점이 폐쇄됨에 따라서 이쪽 쇼핑 난민, 우리가 일본하고 독일에서 발생한 것 같은 쇼핑 난민들, 돈은 있지만 우리가 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는 푸드 데저트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도 이제 막 발생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가 인프라가 붕괴됨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 침체라든가 우울증들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됐지만 과거에 제가 어느 학계지 논문이다 했던 논문의 결과를 보면 이런 농촌군에서 오히려 도시보다도 이 우울증 증세가 더 심한 결과를 갖다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학교 폐쇄는 궁극적으로 젊은 층들, 젊은 아이들 데리고 있는 젊은 층들이 유출을 갖다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대중교통도 수요 감소함에 따라서 노선이라든가 정류장 수가 폐쇄되거나 이름에 따라서 노인 이동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노인 이동성 저하는 결국적으로 아까 푸드 데저트라든가 쇼핑 난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회적 서비스 공급 감소는 관련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종사 인력들이 외부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농촌 자체가 설사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사람들이 남아서 유지가 되더라도 농업 이외에 많은 생활 인프라들이 붕괴됨에 따라서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지역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방 우리가 이런 인구의 어떤 그런 서비스 전달체가 붕괴가 인구 희소 산재가 서비스 전달체가 붕괴되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많은 행정, 보건, 복지, 안전 등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촌 지역 환경 파괴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떠난 자리들, 특히 주택 폐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학교 폐교 또는 폐점들, 폐공장들 이런 많은 것들은 우리가 환경 파괴를 일으킴으로써 남아있는 주민들의 어떤 건강 안전 문제에 상당히 위해가 갑니다. 보통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쓰고 남은 것을 버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는 더욱더 환경이 이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복구하냐가 더 비용적, 소모적이고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대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정책이라든가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우리가 보통 이 봉쇄 인구, 외부에서 인구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면 인구 등에 따른 지역 간의 인구 증가합은 제로섬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지자체 간에 우리가 인구의 어떤 그런 유입을 갖다가 유인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런 제로섬 하에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서 제로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앞으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특히 ICT라든가 4차 산업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와 자동화 등이 농업 인력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다는 그 전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이런 것들이 쇠퇴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농촌에서 과연 이 인구 인력들이 어떻게 유지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구 감소 대응 기본 방향이 됐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 조절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보면 성장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보면 이것을 갖다가 생산력 트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독일이라든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디그로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제는 성장 중심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인구 감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막 창출하고 산단을 유치하고 이런 크로스 트랩에 걸려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지자체도 성공한 지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는 농업 인력을 유지할 때는 농업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농촌에 보면 우리가 이 남아있는 노인들이 주로 농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이 노인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누가 남아서 누가 이 농업을 갖다가 이을 거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농토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많은 시설들이 만약에 우리가 폐쇄돼서 그 지역이 소멸됐다고 봤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환경으로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냐 이런 또 과제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한됐기 때문에 특히 일본 지방 창생 정책 자체가 현재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지방 창생 정책은 약간은 예산 관점의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남들은 뭐 자기 아이들 내갖고 어느 정책한다고 하지만 업그레이드 있죠. 우리나라 같이 희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갖다 균형 원칙에서 배분하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지방의 특색을 갖다가 또 지역의 주민을 갖다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일본의 어떤 지역 창생이라든가 아베의 어떤 그런 노믹스, 로컬 믹스 이런 걸 보면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지방에서 이 기획을 하고 그 기획한 내용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업그레이드 됐지만 이 자체도 여전히 우리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자체를 끌고 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비판할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이나 EU 등의 선진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역 외부적인 요인, 그다음에 성장, 프로덕티비티 트랩이라든가 생산력 제고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런 접근보다도 이 지역 내부 구조 개선이라든가 도시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통해서 이런 농촌이 어떻게 살아남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부 구조에서는 거주민 건강 증진이라든가 이주민 기초자 배려라든가 유의미한 공공 활용도, 농촌 지역 메리트 증가 이런 것이 되겠고 도시와의 협력은 지역 클래스와의 발전과 같은 도시 농촌 간의 경제 연대라든가 또는 취약계층 수용 등을 갖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 사회적 접근과 자연적 접근이 있고 내부적 접근과 내부적 접근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많이 좀 포커스를 줄 점은 우리가 내부적 접근에서 우리가 사회적 접근, 자연적 접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외부 접근도 우리가 유턴이나 아이턴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궁극적으로는 내부적 접근에서 사회적 접근, 자연적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내부적 사회적 접근을 보면 우리가 지역의 어떤 어메니티스를 강화해서 정규성을 제고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히 고령자들을 위해서 에이징 인프레스를 강하게 해서 주택, 의료시설, 요양, 인프라 이런 것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같은 데서 많이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지만 인구 분산 지역에 남아있는 고령자들의 고립들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자연적 접근으로서는 우리가 정주 인구 대상으로서 저수산 대책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희귀적인 접근보다도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3으로서 내부적 사회 접근으로서는 우리가 지나친 생산, 프로덕티비티를 강조하는 어떤 프로그로스를 지향해서 좀 더 모든 지역에서
좀 지역별 장점을 특화한 어떤 자원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자연환경 자원화로서 전원도시화라든가 또는 도시와 농촌을 갖다가 편하게 조화시키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광 자원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복지시설을 갖다 앞으로 고령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복지시설을 갖다가 특히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농촌에 유치함으로써 이런 아까 같이 그 상생하는 접근으로서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거 자원으로서 일단은 도시 인근의 어떤 농촌에는 약간은 이 청년층의 어떤 그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택을 갖다가 짐으로써 실제 직장은 도시 대도시 다니고 있지만 주거를 갖다 농촌 전원에서 달 수 있는 이런 주거 자원화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